3개월 전에 생선 냄새 증후군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이 내원했습니다. 이 병으로 고생한 지 1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근무할 때 몸에서 나는 종이 냄새, 비린내, 나무 냄새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며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냄새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냄새가 나는 게 맞을까요? 냄새가 난다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이 환자분이 느끼는 불편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진료하고 있는 생선 냄새 증후군의 노하우 99%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이 병을 아주 뚜렷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 한 분당 1시간의 진료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한의사 허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선 냄새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낸 중요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의 여러 영상을 봐도 다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토대로 생선 냄새 증후군의 실체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선 냄새 증후군은 트리메틸 아미노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서 생선 비린내와 같은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그런 증상을 말하는데요. 원인으로는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물질이 간에서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아서 땀이나 호흡이나 소변 등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의 특징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생선 냄새 또는 특이한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거는 모든 경우에서 그런 냄새가 실제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법으로는 사실 치료법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식단 관리 등을 통해서 트리메틸 아민이 생성되는 것을 조금 조절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 병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볼까요? 생선 냄새라는 단어에서 사실 우리는 이 병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선 냄새가 정말 말 그대로 피부 표면, 호흡을 통해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을 1시간 넘게 진료하면서 의사인 저는 사실 아무런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생선 냄새가 난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몸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생선 냄새가 난다고 인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변과 질 분비물의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은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50%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방광염이 작거나 소변을 참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비뇨기계 건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으로 인한 찌린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찌린내는 사실 생선 냄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한 질 분비물의 문제 역시 생선 냄새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염이 가끔씩 발생하거나 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냉이 많아서 속옷에 라이너를 착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분비물로 인한 냄새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이 분비물에서 나는 냄새 역시 생선 냄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방광염 잘 걸리고 질염 자주 있다고 해서 이 냄새가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생선 냄새 증후군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생선 냄새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 요인으로는 바로 비위가 약한 소화기 상태입니다. 자주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냄새에 민감할 가능성이 30%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인지하게 돼서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불안입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냄새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냄새 좀 날 수 있지. 나긴 나는데 뭐 어쩔 거야. 냄새 좀 맡으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선 냄새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걱정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하철, 버스, 백화점 등의 사람이 많은 공간에 있게 되면 이 냄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킁킁거린다고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내 냄새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냄새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냄새와 연관된 불안을 함께 해결해 줘야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생선 냄새 증후군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생선 냄새 증후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당연히 한약만으로 이 증상을 개선해내고 있습니다. 한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솔직히 저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잘 모릅니다. 똑똑한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치료 방법, 관리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스스로 관리를 잘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서 생선 냄새 증후군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